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수학의 기쁨과 훈훈한 정이 기다려져야 할 추석이지만 우리 도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위태롭고 민생이 힘듭니다. 최근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사회 등 사회적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현 시대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격차, 불평등 심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농어촌 사회의 대책은 더욱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쌀값, 한우값 폭락으로 전남의 기초이자 전립 기반인 농촌 사회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의 기본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교육 현황과 과제 속에서 전남 교육도 학교 중심이라는 원칙이 더욱 요구될 때입니다. 교육력 강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정 질의를 통해 전남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모시고 쌀값 보장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현장 사진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접 현장에 가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또는 보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농촌 곳곳 현장에서 수확의 이런 기쁨보다는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현장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 심정이 어떠신지요? 예, 먼저 항상 전남 농업 정책에 많은 관심과 늘 함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박영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식처럼 키운 벼를 지금 갈아엎은 현장을 보면서 전남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렇게 벼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은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는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이런 농민들이 올해만 갈아엎은 것이 아니라 2년 전에도 갈아엎었고 10년 전에도 갈아엎었고 20년 전에도 갈아엎었습니다. 양곡 정책,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정책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농민들은 나락값 폭락으로 인해서 해년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곡 정책의 전환을 우리 전남도에서부터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쌀값 폭락이 굉장히 심하죠. 2022년 상황이 그대로 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가격보다는 약간 오르지만은 가격 하락 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이번 조생종 벼 수확과 수매가 결정 과정을 보면은 10월부터 본격 생산되는 쌀값은 대단히 위기 상황으로 올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도 최근에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장 격리, 그리고 구곡 추가 매입, 수입쌀 사료화 등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전남도는 본연의 또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쌀값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등락폭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식량원조 추가 매입 건의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는 지사님께서 9월 2일 날 방금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시장 격리가 아니면은 답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 그 수학기 이전에 23년산 그 재고량 17만 톤을 시장 격리를 해 주시라고 건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그 24년산 흰고기 지금 40톤 이상 그 초과 생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구 시장 그 격리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 하겠고요. 저희 도에서 쌀값과 관련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하시겠느냐고 의원님께서 방금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 지금 벼 재배 면적이 조금 그 많습니다. 그래서 벼 적정 생산을 유도를 하고요. 그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그 수출 마케팅도 확대를 해서 수출을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쌀 미질 관리를 위해서 RPC 가공시설 현대화 이것을 또 지원을 확대하겠고요. 저희 쌀이 수도권까지 가기에는 그 물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에 관한 부분, 물류비, 택배비 이런 부분에서 그 확대 지원을 해서 그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농민들이 듣기에는 예전 정책과 무엇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22년의 상황을 보면은 보실까요? 2022년 사업입니다. 2021년산 벼 손실에 따른 시군별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거든요. 농협 RPC가 적자가 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수매 여력도 이제 부족하게 되고 이후에 경영 상태도 굉장히 악화됨으로써 농민들의 그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어서 9개 군에서 그 손실보상금 또는 손실보전금 또는 판매장려금을 통해서 RPC 경영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에서는 2022년도에 이례적 이런 사업까지 진행을 했고 지금도 앞서 보는 표대로 한다면은 2022년 상황이 재현된다면은 시군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아마 논의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 올해 농협 RPC 양곡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 RPC의 재고 상황 2024년 적자 예상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내 그 RPC가 그 22개소 그 농협 RPC가 있습니다. 그 재고 물량이 현재 9월 5일 그 현재 8만 톤 저희들이 그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RPC가 그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그 재정이 지금 그 손실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한 4억 원 정도, 4억 원 정도 그 손실을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그렇죠.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손해가 나겠느냐 추계를 한번 그 뭐냐면은 상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이 간다면은 12월 달에는 한 57억 정도 그 손실이 큰 예상이 적자가 된다는 예상이 되죠. 57억 정도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 RPC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양곡 정책을 대행하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을 떠넘기는 어떤 정부 정책의 대행 또 이런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부 또 지자체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전남도의 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전남 쌀이 강원 경기 쌀에 비해 가격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정말 맞는가 추적을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근 9월 4일 그제 그 신세계몰에서 있는 가격표를 좀 비교를 했어요. 가장 비싼 쌀이 우리 전남 쌀입니다. 저가미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또 가장 저가미에 분포되어 있는 데가 전남 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 쌀이 무조건 저가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저가미로 많이 분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하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AT 품목별 유통 통계를 보면은 경기미는 고가미와 중가미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전남은 한꺼번에 그냥 전라미로 나오거든요. 전라미가 경기미에 비해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87% 정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즉 전남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특히나 경기 강원에 비해서 낮게 형성돼 있다. 저가미로 판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상태를 전남도가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를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정은 이 상황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남 농정의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 계약 재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봅니다. 지금과 같이 엉성한 계약 재배가 아니라 사전에 품종과 양, 면적, 가격까지 결정한 사전 계약 재배율을 높여서 그리고 사전 계약 재배를 높이는 RPC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봅니다. 그저 시설 규모, 노후화 정도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RPC에 대한 지원은 사전 계약 재배율을 높일수록 농민들과의 계약 재배를 더 많이 할수록 여기에 인센티브를 준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즉 균질한 상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을 일부 캡처만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수확 적기보다 늦어지면 쌀 계층이 두꺼워지고 색택이 나빠지면 금이 간 쌀이 많이 발생한다. 즉 쌀에기가 많이 발생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 RPC로 농민들이 산물 형태로 많이 내는데 이때 수분율이 무서워서 건조비가 무서워서 늦게 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즉 적기 수확을 유인한다는 차원에서 건조비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파악하셨죠, 국장님? 예. 어떤 알겠습니다. 지역이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충주, 의성, 예. 창원, 장수 등 하만도. 기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초에서 제가 그 많이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이것의 목적은 단순히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지원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적기 수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쌀 품질을 균질한 품질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남 쌀의 이미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2022년도에 그 건조비 지원 관계를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500억 원 이렇게 소요된 걸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 막대한 예산 때문에 그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 간 또 시군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농협과의 관계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단체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시군과 농협과 논의를 해 나가도록 협의를 예, 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은 주장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네, 논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가미 경쟁입니다. 전남 쌀이 저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가미로 보이는 이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가미로 판매되는 일부 이유가 결국은 농협끼리
출혈 경쟁을 생각합니다. 우리 농협 RPC가 몇 개다 그랬습니까? 22개죠. 22개입니다. 상품이 몇 개인지 아신가요? 농협 RPC의 쌀 상품이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165개입니다. 예. 이게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예. 특히나 지금과 같이 재고미가 많은 상황에서는 서로 창고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게 낼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협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건 이전부터 사실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이 부분은요, 쌀 내사를 전국 단위 통합 RPC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좌절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농협중앙회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나왔던 플랜 2가 광역 단위 통합 RPC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이 농협 RPC끼리 저가 경쟁을 방치한다면은 전남의 저가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남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유통기구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즉 전남 통합 RPC를 만들든 아니면 전남도하고 전남도 시군이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든지 이런 통합적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저가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품질도 유지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재배율도 유지할 수 있고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 교섭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쌀 시장 장악률이 몇 프로입니까? 점유율이 20% 넘죠. 1등입니다. 네. 1등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저감입니다.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남도하고 시군 그리고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 농협 합동 유통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계 당사자들과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합동 유통 기구라 그러면은 전남 통합 RPC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양한 형태를 좀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형태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 하기에는 좀 섣부를 면이 있기 때문에요. 네. 합동 유통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현재 시군 단위 통합 RPC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이 지금 재정 문제 이런 걸로 해서 통합 설립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네. 대답하실 내용도 많이 있으실 건데요. 사실 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남도가 중심이 된 합동 유통체 논의를 시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영록 도의사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 김영록입니다. 박영대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 현장,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대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뿌린 농어민 공익수당이 제 표를 통해서 보다시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어느덧 전국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농민들의 권리가 향상이 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5년이 지난 지금 개선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년간 묶여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이 연 60만 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박영대 도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는 다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가 국회의원 당시부터 강하게 주장을 했고 헌법에 이것을 스위스 헌법처럼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 국회에서 최초 발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제가 도지사로 와서 공약도 했고 또 실천하겠다 해서 2020년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먼저 이렇게 하겠지만은 국가도 6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20만 원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 하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국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헌법 개정 시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우리 농민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 2020년도에 사실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정 형편이 사실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상하게 운이 좋게 여러 가지 정부의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서 그때 일부 시군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도에서 잘 설득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5년 가까이 됐으니까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저도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농민들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도의 재정도 어렵지만 요즘에 정말 아까 쌀값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군이 이 쌀값 문제도 지원하기도 사실은 벅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군에 지금 국세에 특히 감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국세가 줄어서 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이제 경영안정 대책비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몇 군데 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헥타당 66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출생 기본 수당도 도입하겠다.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도로 따지면은 매년 한 90만 원, 90억 원 지원이 18년간 누적돼서 한 1,7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보면은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실히 우리가 인정하고 보장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영역, 청년이랄지 이렇게 출생 아동 또 청소년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여건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정말 마음으로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사님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신 대로. 우리 존경하는 송영건 의원님도 1년 전에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절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20년 전 쌀값 그대로 한우값도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 공익수당마저 인상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농어촌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도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불어서 지원 금액과 더불어서 대상 지급 범위입니다. 농가 단위냐 농민 단위냐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차츰차츰 이제는 가구가 아닌 농민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라북도도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성 농민들의 법적 지위, 본인들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이런 부분이 절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 주가 양성평등주간인지 아시죠? 네. 예, 어느 곳보다도 우리 여성 농민들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평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농민 수당에서조차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어려움, 억울함이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가구당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 농업인이 이제 사실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구주 남성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가구당 한 사람만 지급하니까 결국은
여성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여성 농업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 그래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저도 그런 면에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선 행복 바우처만 하더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문제는 저도 그 필요성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 문제, 확대 문제 이런 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검토를 더욱더 좀 충실히 해주길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 제가 들어도 됩니까? 아니 시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짧게 그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박영대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 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중앙이 정말 중앙 정부가 우리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특히 농협 중앙회까지도 포함했을 때 모든 이 현장의 어려움을 지역 농협에 가중을 시킨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만 자꾸 무슨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꾸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경향이 많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중앙 단위에 대해서 농업의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농민들의 농업인 단체에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건의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남 도정 또 지역 정치를 통해서 중앙 정치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민수당을 통해서 공익직불금이 만들어지듯이 학교급식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학교급식이 국가사업으로 됐듯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듯이 지자체의 역할이 중앙정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드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용기, 도전, 저는 이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 초등학교 내년부터 전액 10만 원씩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를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용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과제는 좀 있죠. 예, 과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되는데 예. 이따 말씀드렸지만은 교육발전 특구라든지 이런 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예. 지자체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훨씬 더 학생 교육 수당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힘차게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저는 전적으로 교육감님의 계획, 의지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의 원칙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직함, 네. 그리고 학교 중심, 그리고 냉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교육감님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돼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좋았다, 아이들이 좋았다, 그리고 평가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질의 내용은 정확하게 특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다시피 교육청에서 발간한 결과 보고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협력단입니까? 여기서 제출한 성과분석 요구, 성과분석 연구 결과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도정질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다. 네. 봤습니다. 예. 예. 이걸 먼저 보면요, 제가 이걸 받고 이해가 안 된 게 좀 있었어요. 이거 미리 보고 받으셨는가요, 교육감님?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일자별 관람객을 보니까 45만 7,869명, 프로그램 관람객 똑같습니다. 45만 7,869명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5월 29일 또는 30일 날 오신 분이 프로그램을 하나만 보고 가셨는가요? 그랬다면 일치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오신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최소한 2-3개는 경험하고 가셨을 건데 지나치기라도 했을 건데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했거든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신가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 그 체킹 방식이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 그 중간에 군데군데에서 예, 입장할 때 하고 예, 또 프로그램도 그 뭐 독서 앞마당 그러면 거의 한 그 3분의 1 공간들을 쭉 그 부스가 설치돼 있고 예, 또 그 국제 부스는 또 돼 있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예. 체킹되지 각 부스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렇게 그렇죠.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프로그램 총량은 45만 7,869명이지만은 네. 관람객 수가 45만 7,869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산정 방식은 좀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요. 예, 그런가요? 예, 그렇게 그 뭐 체킹하는 그 예. 데이터를 체킹하는 그걸 아니, 가지고 제가 있다고 방금 하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오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 오늘 학교에 들어온 학생 수입니다. 그런데 교실에 있는 학생이 운동장 가고 급식실 가고 그럴 때마다 다 카운팅 해버리면은 그게 학생 수입니까? 이런 방식이란 겁니다. 지금 아니 현재 그러니까요. 것이. 예. 그 중요 부분에 2-3군데에서 예. 그 프로그램 참여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지 모든 부스마다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별 관람객 수는 저것은 피플 카운팅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별 관람객이 토탈에서 45만 7,869명으로 발표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산정 방식을 좀 따져서 다시 말씀을 산정 드리겠습니다. 방식을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 마이스 파급 효과마저도 엉터리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하실 때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약 우리가 투자 대비 한 8.6%, 약 네. 1,300억 정도 경제 유발 효과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1,400억 정도를 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죠? 그것은 한국공사의 데이터랩 산출 근거를 준용해서 작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45만 명을 입력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굉장히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저도 아주 간단하게 해볼게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당시에 개최됐던 엑스포입니다. 여수 엑스포. 여기가 만덕동에 위치합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가지고 마이스 파급 효과를 분석했듯이 저는 한국공사 데이터랩을 통해서 방문객 수를 추산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2024년 5월 25일 그리고 또 6월 7일 때는 주말입니다. 주말일 때는 만덕동의 방문객 수가 대략 2만 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박람회가 개최일 때는 최고점 5월 30일 4만 4천 명이 이제 체크가 됩니다. 즉 2배 내지 2.5배가 더 방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로 숫자를 사용하지는 말라 그럽니다. 추이를 봐라 그러거든요. 대략 2배에서 2.5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량으로 하면은 한 10만 명 내지 15만 명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45만 명이 아니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학교와 학생들이 방문했던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 계획서가. 그러면은 그때 총 제출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신가요? 교육감님? 신청한 방문 학생들. 예. 신청하면. 예. 이용 학생 수는 신청한 학생 수는 6만 9천 약 7만 명입니다. 전체 네. 학생 30% 정도가 신청을 했고 왔습니다. 그때요. 예. 예. 그리고 교직원 및 학부모 민간 산학은 18,238명이 체크됐습니다. 예. 해서 전체하면 87,423명입니다. 예. 학교는 650개 정도. 전체 학교의 48%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관광 데이터랩 그리고 학교에서 제출한 이용 방문 예상 학생 수, 교직원 수 포함하면은
거의 일치됩니다. 이게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플러스를 한다면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 평가할 때 그때 4,065명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외지분이 24%가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75%가 전남 도민이었고 교육계가 84%, 비교육계가 16%였어요.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대략 12만에서 15만 정도가 저는 추산이 되더라고요. 45만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정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좀 더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그 객관적인 그 데이터가 아니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부터 정확해야지 말씀드렸던 평가의 정직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또 명백하게 중복해서 계산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데이터를 잘못 분석했다면 그러나 그 분석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의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은 대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이 객관성 있는 것을 좀 따져보고 예, 예. 만약에 그것이 데이터 분석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며칠 전에 프로그램 관람객과 일자별 관람객이 일치한 거, 중복된 것은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님,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겁니다. 전남교육청에서요. 예. 예, 소관 부서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겁니다. 다르죠, 이것은. 결과 보고서를 2개를 저에게 줬어요. 예. 예,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친절하게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추진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같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2권을 줬는데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한 권만 보면 됐어요. 내용이 다 똑같았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전남교육청 결과보고서고 오른쪽은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굳이 제가 이게 읽지 않더라도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결과 종합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구성까지 했습니다. 네. 종합평가와 목적 구성 내용 운영에 나온 것을 왼쪽에 또 똑같이 복사가 됐습니다. 교육적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만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박람회를 계획하는 프로그램 예. 우리가 했던 우리 그 추진단이랄지 예. 이런 것 한 내용하고 예, 그 다음에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 산학협력단하고 그런 그 공감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전혀 따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오히려 같은 평가 결과가 나와야 그 바람직한 평가다. 예. 또 다르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상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예. 또 추진단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좀 나와서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는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같을 수 있지만은 글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각은 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글이 같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가요? 글쎄요. 이런 표절 논란에서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지 않았는가요? 제가 볼 때는 전남교육청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하고 예. 또 영역 결과가 중간 보고가 있거든요. 예. 그것하고를 좀 더 어떤 시점에서 했는지 예. 그걸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볼 때는 영역 결과 보고서는 8월 14일 날 제출이 됐고요. 그 최종 전남 보고서 도청 결과 보고서는 8월 26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님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서로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글이 같다는 것은 표절입니다. 교육청이 표절을 했는지 영역사에서 표절을 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절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논문이랄지 예. 여러 가지 그런
그 절차나 제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서로 이제 어떤 형태로 저렇게 돼 있는지는 중간중간에 중간 보고를 받고 계속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예. 저는 비슷하게 작성이 됐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니면 뭐 교육청에서 영역 결과 보고서 하는 교수님들의 생각을 원용을 해서 표현을 했든지 그러나 저게 무슨 객관성을 교육감님, 침해했다 그렇게 제가 보지는 이 정도도 표절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일종의 레포트 작성해 제출할 때요. 이걸 표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아마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AI로 인해서요. 이렇게 노골적인 표절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여기 온 학생들이 도움됐는지 학교가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교육력 강화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이걸 평가를 해야 한다 봅니다. 저는 이게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제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미래교실이라든지 또는 기조 강연 등등 몇 가지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있어요. 저도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장학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학교 현장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교육단체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추진당 용역사하고 전국 교직원 노동자와 평가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극과 극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일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교실이라든지 기조강연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함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체험 시간입니다. 체험이 너무 복잡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예, 체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 올라온 거 봐볼까요? 아침 8시 반에 출발, 11시 30분에 도착, 점심 식사 후 1시간 관람 후 2시에 복귀.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용역사에서 제출한 보고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람객이 붐벼서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람하지 못했거나 일과 후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폐관함.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용역사, 교육청, 교육단체, 교육지원청, 공이 체험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다 제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제가 전 650개 학교를 쭉 분석을 하니까요. 어떤 데는 2시간 있다 간 데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하고 이러면은 1시간 있다 가겠죠. 이거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백서를 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서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가를 할 때 학교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학생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2시간 걸쳐서 와가지고 점심시간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관람했는데 그것도 정말로 재미난 코너는 줄 서서 있다 가버리고 이게 미래 교육입니까? 과거 콩나물 교실을 재현한 거 아닌가요? 다수의 학생들을 한정된 공간에서 시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박람회가 다른 박람회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처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추진하는 만들어가는 박람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결과 보고서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8페이지. 많은 사람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새로운 기회와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은 평가 또 다른 측면을 봐볼까요? 박람회에서 개최된 2023년 교육청 행사입니다. 과학 출전을 제외한 대다수가 하반기에 행사를 하던 것을 5월 달로 당겨서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평가는 혹시 해보셨는가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네.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하는 시간 자체가 임의로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학교에서 교육 과정 속에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그 시간 동안에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시기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같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이제 저런 방법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직접 체험한 학생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들어오면 선택을 예. 하니까요. 예.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에 그래서 가서, 예. 정말로 이것은 하반기 해야 될 것도 있고 분산해서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차분하게 체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것을 예.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 토론을 했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박람회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19만 5천 명의 우리 학생들이 이번 글로컬 박람회를 전남에서 하는 예. 교육 박람회를 와서 보고 전남의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이고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예. 뭐 저런 제대로 여러 이용을 가지- 하지 못했다니까요. 예? 앞서 평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시간 관계상 또 체험 시간이 줄 서 있는 것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너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쉽게 말해서 기말고사를 중간고사에 봐버린 겁니다. 이건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 보고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하나로 통합으로써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했다. 이걸 교육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한꺼번에 할 겁니까 이걸요? 물론 이제 이런 점도 있지만 우리 네. 박람회를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예, 관람하면서 생기는 네, 더 큰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보면 네, 그 원님께 제시하는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더 큰 목적 때문에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애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요. 이 네. 부분은 꼭 좀 한번 챙기고 넘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독서 한마당 때 참여한 아이들 모두가 단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없어 계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청각 장애인은 조용하고 사람인들이 없어야 할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데 시장통 같은 상황에서 진로에 대하여 배울 수가 없었고 모든 부스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 준비가 철저하게 됐었는지 운영이 됐는지도 반드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번 박람회에 네. 그 비전을 공생의 교육으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생의 네. 교육. 그럼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한 것들이 우리 아이 특수아동의 문제. 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관을 아마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 거로 봅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가 한정된 공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장애 시설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세심하게 그런 배려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예, 예. 아까 말했던 그런 무대의 부분이나 예, 예. 이런 부분은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 이제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1, 2차 시범 지역 선정 현황이고요. 진도, 완도, 장흥, 보성, 공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특구 지정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특구를 우리 신청을 하게 되면 예,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네. 기준에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선정이 안 되고 예. 3차에 선정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차 선정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비 선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드렸던 고흥, 보성, 장흥, 완도, 진도는 예비 지정으로 돼 있는데 예비 지정은 3차에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 2차 때 이게 새롭게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을 이제 보완해 주는 역할이지 3차로 추가로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교육발전 특구 비전 목표 전략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은 특구 지역만 가능한 교육의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특구가 아닌 지역도 이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가요?
우리가 아닌 지역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렇죠. 우리가 특구를 예. 하기 전에 예. 전라남도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예. 각 시군의 교육을 예, 교육감 특성화하는 시간이 거라- 다시 가지고. 예. 네. 예. 아, 그래요? 예.